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기업은 자일럼, 엑셀럼 잉프입니다. 티커 심볼은 XYY이고요. 2025년 10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148.25달러를 기록했더라고요. 근데 이 숫자 자체보다도 이 자일럼이라는 기업의 진짜 모습,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이라든지 또 미래 성장 가능성, 이런 걸 좀 알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제공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다각도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자일럼이라는 기업을요, 단순히 특수 산업 기계 만드는 회사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 이 회사가 어떻게 물 문제 해결, 영어로는 solving water라고 하죠. 이 핵심 가치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 구조부터 시작해서 재무 상태는 어떤지, 또 시장 안에서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요즘 정말 중요하죠. ESG 측면까지 좀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여러분들이 자일럼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딱 들어왔던 게요. 자일럼이 그냥 펌프나 필터 같은 거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물 문제 해결 그 자체를 아예 사업의 어떤 정체성,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물의 전체 순환 과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수해서 운송하고 처리하고 마지막에 재이용하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기술이랑 서비스를 다 합쳐서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게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솔루션 기업이란 느낌?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통합 솔루션 역량, 이게 자일럼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장비 하나하나 파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물순환 전체 과정에서 고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걸 먼저 진단하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시스템 단위로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접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크게 4가지 주요 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4개의 사업 부문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 4개 부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네, 그럼요. 첫 번째는 물 인프라 부문입니다. 영어로는 워터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주로 이제 공공 상하수도 시설, 정수장이나 하수 처리장 같은 곳에 필요한 아주 큰 펌프라든지 아니면 정수, 폐수 처리 장비 이런 것들을 공급합니다. 이게 사실 사회 필수 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아주 꾸준해요. 그래서 회사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 기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공공 부문이라 안정적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응용수 부문, 어플라이드 워터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는 이제 주거용 건물이나 상업용 빌딩 아니면 공장 같은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다양한 종류의 펌프나 열교환기 같은 제품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어떤 경기에 좀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물 인프라 부문보다는 경기 변동에 조금 더 민감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공공 수요랑 또 다양한 산업 수요, 이 2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거네요. 그럼 나머지 2 부문은 어떤가요? 특히 아까 말씀하실 때 기술적인 측면이 좀 더 강조되는 것 같았는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부문이 측정 및 제어 솔루션 부문인데요. 영어 약자로는 MNCS라고 많이 부릅니다. MNCS요? 네, Measurement and Control Solutions. 여기가 어떻게 보면 자일럼의 그 미래 성장 동력의 진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 동력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를 들면 그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 같은 거요. 이걸 통해서 물 사용량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고요. 네네, 스마트 미터링. 그렇게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누수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감지한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물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도 하고요. 또 멀리서 원격으로 관련 시설들을 이렇게 쭉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그런 첨단 기술들이 모두 이 MNCS 부문에 속하는 겁니다. 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요. 단순히 그런 똑똑한 하드웨어를 파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해주고 예측해주고 최적화 방안을 알려주는 이런 고부가 가치 서비스들 있잖아요. 이걸 이제 구독 모델 형태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아, 구독 모델이요? 그럼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게 하면서 고객하고의 관계도 계속 유지하고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야, 이건 정말 다르네요. 하드웨어에서 서비스로, 또 일회성 판매에서 지속적인 관계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진화하는 모습이군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부문은 뭔가요? 네 번째는 통합 솔루션 및 서비스입니다. Integrated Solutions and Services인데요. 여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부분의 제품하고 기술들을 이렇게 잘 조합해서요. 고객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설계해주고 구축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설치된 시스템을 잘 유지보수해주거나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컨설팅도 해주고 심지어는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아예 운영의 일부를 맡아서 해주는 그런 아웃소싱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고객하고 아주 장기적인 파트너 관계를 만들고 꾸준히 서비스 수익을 확보해 나가는 거죠. 아, 들어보니까 네 개 부문이 정말 퍼즐 조각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인데요. 예를 들자면 그 MNCS 부문의 스마트 미터가 막 데이터를 수집하면 그걸 통합 솔루션 팀이 받아서 AI로 분석해가지고 여기 누수 의심됩니다. 찾아내고 그러면 이제 물 인프라 부문에 있는 펌프를 어떻게 돌리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최적의 가동 계획을 세워서 알려주고 이런 식의 협업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네요. 와,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결국 이 하드웨어에서 계속 생성되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가치 있는 정보, 그러니까 서비스와 통찰력으로 바꾸느냐, 이게 바로 자일럼 경쟁력의 진짜 원천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네,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 역량, 이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량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아주 전략적으로 인수합병, M&A를 꾸준히 해오면서 기술력을 흡수하고 사업 영역을 계속 넓혀온 결과입니다. 아, M&A도 활발했군요. 네. 자일럼이라는 회사 자체가 원래 2011년에 그 아주 큰 산업그룹인 ITT에서 물 관련 사업 부문만 딱 떼어서 분사되어 나온 회사거든요. 그렇게 독립한 이후에도 기술 혁신을 멈추지 않았어요. 특히 그 스마트 미터링 기술 분야의 강자였던 센서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수처리 기술 전문 기업인 이보코와 워터테크놀로지스 같은 기술력 있는 회사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인수했습니다. 센서스랑 이보쿠아 인수요? 네. 특히 센서스 인수는 정말 중요했다고 평가받는데요. 이걸 계기로 자일럼이 그냥 하드웨어 중심의 전통적인 산업재 기업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지능형 솔루션 기업으로 한 단계 확 뛰어오르는 결정적인 모멘텀이 됐다고 봐요. 이걸 통해서 하드웨어 판매 중심에서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구독 기반의 서비스 매출 비중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죠. 그렇군요.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런 탄탄한 사업 구조에다가 M&A를 통한 혁신까지 계속 더해졌으니까 재무 성과도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자료에서도 보니까 성장성하고 안정성을 둘 다 갖췄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실제 숫자는 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 재무지표들을 보면 왜 그런 평가가 나오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 기준으로 보면 2023년 회계연도 매출이 73억 6,400만 달러였어요.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 대비해서 무려 33.3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와, 33%요. 엄청난 성장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순이익은 더 놀랍습니다. 6억 9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건 전년 대비해서 무려 71.55%나 급증한 거예요. 71%요? 이야, 순이익 증가율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 정도면 상당히 인상적인 성장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그냥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4년 2분기 실적에서도 보면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 Earning per Share라고 하죠. 이 EPS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올해 연간 매출하고 EPS 전망치를 더 높여 잡았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실적이 좋을 거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준 거죠. 자신감이 있다는 거네요. 네,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까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스마트 미터링이라든지 지능형 수자원 관리 솔루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수요 증가가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실적 개선으로 확실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성장세는 정말 눈에 확 띄는군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을 볼 때 또 한편으로는 안정성 측면도 좀 꼼꼼히 봐야 하잖아요. 뭐 단기적인 재무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성 같은 건 좀 어떤가요? 너무 성장성에만 치우친 건 아닌지. 96 정도 나옵니다. 보통 이 비율이 한 1.5배 이상이면 건전하다고 평가하는데 그걸 넘어서고 있죠. 아, 1.96이면 괜찮은 수준이네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부채 수준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지거나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체력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 그럼 수익성은요? 이익은 잘 내고 있나요? 수익성 측면에서는요, 벌어들인 매출에서 최종적으로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순이익률, net profit margin이라는 지표가 중요하죠. 이게 직전 12개월, 그러니까 TTM, Trailing 12month 기준으로 봤을 때 10.39%를 기록했습니다. 10.39%? 네, 업종마다 기준은 좀 다르겠지만 이 정도면 동종업계 내에서도 꽤 견고한 수준의 수익선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성장성도 좋고 안정성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수익성까지 괜찮고 세 박자를 어느 정도는 갖춘 모습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뉴스도 있었고 또 여러 투자은행들이 자일럼의 목표 주가를 막 올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시장의 기대감이 정말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가파른 성장세나 높은 기대감이 오히려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거나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너무 기대가 크면 또 실망도 클 수 있으니까요. 네, 충분히 그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시고요. 물론 그렇게 높은 성장률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건 어떤 기업에게나 굉장히 도전적인 과정인 건 맞습니다. 특히 자일럼처럼 대규모 M&A를 진행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인수기업과의 통합 과정에서 시너지가 정말 예상대로 잘 나타나는지 아니면 혹시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통합 과정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실적이나 앞으로의 전망치, 즉 가이던스를 보면요. 스마트 물관리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 안에서 자일럼이 가진 기술적인 리더십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전망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월 24일에 주가가 0.38% 소폭 상승했다.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 하나하나에 너무 매달리기보다는요. 좀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시장의 어떤 단단한 믿음이 주가에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변동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자일럼이 몸담고 있는 이 시장 자체, 물산업의 매력과 또 그 안에서의 경쟁 환경은 어떤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물이라는 게 워낙 필수적인 자원이니까 수요는 당연히 꾸준할 텐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거대한 시대적인 흐름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성장 요인들이 있을까요? 네,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아주 강력한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기후변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물 관련 위기들입니다. 기후변화요?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뭄이다, 홍수다 이런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정말 빈번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 부족 현상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또 수질오염 문제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요. 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한 번 쓴 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재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기술과 솔루션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아주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큰 요인은 바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입니다. 아, 인프라 노후화 이것도 많이 들어봤어요. 네, 특히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선진국들을 보면요. 수십 년 전에 건설했던 상하수도관이라든지 펌프장, 정수처리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낡아서 교체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낡은 걸 새 걸로 바꿔 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기회에 아예 더 스마트하고 더 효율적이고 또 앞으로 닥쳐올 기후변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물 인프라를 구축하자.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정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기후변화 대응이랑 노후 인프라 교체, 이 두 가지만 해도 정말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열리는 거네요. 혹시 또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네, 세 번째 중요한 동력이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디지털 전환. 네, 인공지능 AI나 빅데이터 분석, 또 사물 인터넷, IoT 기술, 그리고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디지털 트윈 같은 거요. 현실 세계 시스템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제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최적화하는 기술이죠. 이런 첨단 디지털 기술들이 이제는 물 관리 분야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사용량을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거나 누수를 거의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수질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관련 시설 운영에 드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등 그 활용 범위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자일럼의 그 MNCS 부문이나 통합 솔루션 및 서비스 부문에 어마어마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동력이 되는 거죠. 와, 정리해보면 기후변화, 노후 인프라, 그리고 디지털 전환. 정말 이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들이 자일럼의 사업 영역하고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져 있네요. 이런 거대한 기회 요인들은 분명히 매력적인데 그만큼 또 경쟁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까 자료에서 보니까 도버라든지 티커 DOV죠. 그리고 플로서브, 티커 FLS 이런 기업들도 경쟁사로 언급이 되던데 자일럼만이 가진 어떤 차별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적 혜자라고 하죠. 그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경쟁사들은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도버나 플로우서브 외에도 특정 지역에서 강점을 가졌거나 아니면 특정 제품군, 예를 들어 펌프면 펌프, 밸브면 밸브, 이런 특정 분야에서 아주 강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일럼의 가장 큰 차별점은 역시 아까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물 순환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다 아우르는 아주 포괄적인 제품 및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 통합적인 역량. 네, 단순히 펌프 하나, 필터 하나, 미터기 하나 이렇게 개별 제품을 공급하는 걸 넘어서요. 이것들을 다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이게 경쟁사들이 그렇게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강점으로는 150개가 넘는 국가에 구축된 아주 광범위한 글로벌 영업망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고객이 있는 곳에 가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스웨덴의 아주 유명한 펌프 브랜드인 플라이트 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미터링의 강자 센서스 같이 각 분야에서 아주 높은 인지도와 신뢰도를 가진 강력한 브랜드 포트폴리오, 이것도 무시 못할 자산입니다. 브랜드 파워도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특히 앞서 계속 강조한 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물 효율성을 높여주고 운영 비용을 절감해주는 솔루션들, 이런 것들은 현재 시장에서 확실한 기술적 우위를 제공하면서 자일럼의 강력한 혜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글로벌 물산업 내에서 자일럼의 리더십은 상당히 견고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와, 설명을 들어보니까 포괄적인 솔루션 제공 능력, 넓은 글로벌 네트워크, 강력한 브랜드들, 그리고 앞서가는 디지털 기술 우위까지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뭔가 단단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시군요. 자, 그럼 이제 분석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 ESG 측면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이 ESG는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잖아요. 자일럼의 경우는 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ESG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자일럼에게 ESG는요, 단순한 경영 트렌드를 따라가거나 외부 평가 잘 받으려고 하는 어떤 구호 같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사업 모델 자체가 ESG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업 모델 자체가 ESG다? 네, 특히 환경 측면에서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일럼이 제공하는 기술과 솔루션의 본질 자체가 뭔가요? 결국 고객들이 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고, 이게 물 절약이죠. 누수를 줄여서 버려지는 물을 막고, 이건 자원 보존이고요. 또 쓴 물, 폐수를 깨끗하게 처리해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들고,
이건 수질 개선 및 자원 순환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하는 일 자체가 환경에 좋은 일이네요. 그렇죠. 실제로 자료에 나온 수치를 보면요. 자일럼의 기술을 통해서 고객들이 연간 1,3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CO2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봤다고 하고요. 또 절약한 물의 양은 총 6조 리터 이상이라고 합니다. 6조 리터요. 와, 엄청난 양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일럼이라는 회사가 사업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게 곧 지구의 물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아주 선순환적인 구조죠. 야, 사업 활동 자체가 그냥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ESG 솔루션이다. 이건 정말 강력한 포인트인데요. 이런 노력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당연히 이런 진정성 있는 노력은 외부 기관들로부터도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뉴스위크라는 매체가 매년 미국에서 가장 책임감 있는 기업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여기서 자일럼이 상위권인 40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ESG 평가 기관 중에서 아주 공신력 있는 곳인 MSCI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매기는 ESG 평가에서도 자일럼은 최고 등급인 트리플 A를 획득했습니다. 트리플 A 등급이요? 최고 등급이군요. 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자일럼의 이런 지속 가능 경영 노력이 그냥 말로만 하는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점들이 투자자들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환경 이익 측면이 워낙 하는 사업 자체랑 연결되어서 강력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부각될 수도 있겠지만 사회 S나 지배구조 G 측면에서도 당연히 노력을 하고 있겠죠. 아, 물론입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요. 자일럼 와터마크라는 자체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을 겪는 지역이나 아니면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해주고 위생시설을 개선해주고 또 관련된 교육을 지원하는 등 아주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고요. 자일럼 워터마크 프로그램이요? 네. 그리고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보면 이사회의 독립성이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확보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한 어떤 튼튼한 기반을 잘 다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니 ESG가 정말 기업 문화나 전략 전반에 아주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네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자일럼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에 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쭉 듣고 보니까 자일럼은 마치 전통적인 산업재 기업이 가진 어떤 안정적인 기반 위에다가 최첨단 기술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아주 성공적으로 착 달라붙게 만든 뭐랄까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강력한 기업이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주가 아까 148.25달러라고 했죠. 이 가격은 단순히 지금의 재무적인 성과만 반영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하고 큰 과제 중 하나인 이 물 문제 해결에 자일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미래 가치,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ESG 프리미엄까지 어느 정도에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주 정확한 요약이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진행한 이 분석을 통해서 자일럼이라는 기업이 가진 어떤 다층적인 의미 혹은 투자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걸 좀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필수재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성장성입니다. 물이라는 건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절대적인 필수 자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가 아주 탄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이게 첫 번째고요. 안정적인 성장성, 네. 둘째는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해자, 모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순환 전 과정을 다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 역량,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플랫폼 경쟁력. 이건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아주 강력한 진입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해자.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ESG 시대의 핵심 수혜주로서의 가능성입니다.
요즘처럼 지속 가능성이 기업 가치의 아주 핵심적인 동력으로 부상하는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ESG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일럼은 앞으로 더 많은 투자 자본의 관심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기업 가치가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잠재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단순한 파이프나 펌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를 쓰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인류가 물을 사용하는 방식 자체를 혁신하고 물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그런 솔루션 제공자라는 정체성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 더욱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너무 마음 졸이기보다는 이 기후변화라든지 지속 가능성이라는 아주 거대한 메가 트렌드 속에서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그 장기적인 가치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는 관점이 중요하겠군요. 오늘 자일럼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이 물 문제의 심각성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이걸 해결하려는 기술의 중요성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의 이 분석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자일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자, 보세요. 자일럼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기술 혁신을 이루어내면서 물 부족 문제나 수질 오염 같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점점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해 나갈 겁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는 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물을 사용하는 방식에 과연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과연 이렇게 고도화된 기술의 발전이 우리가 물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 써야 한다는 그 책임감을 좀 덜어주는 걸까요? 이제 기술이 다 해결해 주겠지 하고 좀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발전된 기술을 우리가 더 현명하게 활용해서 더욱 책임감 있는 물 사용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어쩌면 더 큰 숙제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각자 마음속으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기술 발전과 우리의 책임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군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